안녕하세요. 스마트 등산교실 양현지입니다. 원종민입니다. 네, 오늘은요, 선생님과 함께 표준 보행 기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선생님, 제가 요즘에 신문, 인터넷, TV에서 보면은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보행 기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런 보행 기술을 산행을 할 때도 활용을 해도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자세히 이제 보행 기술을 소개하는 것도 있는데, 네. 보면은 좀 유익한 것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였죠? 걷기죠. 예, 바로 네. 걸음마부터 배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제일 잘하는 기술이 바로 걷기, 보행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TV 같은 데 이제 보행 기술을 자세히 소개하는 걸 보면은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발을 디딜 때 뒤꿈치부터 닫고 맞아요. 중심을 가운데로 옮기고 발끝으로 이렇게 밀쳐내면서 그렇죠. 전진하고 체중 이동을 옮기고 뭐 이렇게 네. 구분 동작으로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에서 좀 거칠은 등산로에서 그렇게 내가 발 쓰는 거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동작을 치며 쓴다면은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하세요? 머리가 아프고 네. 그다음에 또 풍경도 못 보고. 네, 또 자연스러운 리드미컬한 이런 동작이 되지 않고 동작이 굳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오히려 더 거북하고 그로 인해서 불편한 동작을 걸음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보행 기술을 그대로 이제 적용해서 산에서 보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요, 네. 선생님, 이렇게 산을 오를 때 그래도 특별히 쓸 수 있는 보행 기술 따로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산이란 것이 평지와 달리 경사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울퉁불퉁하고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등산을 할 때는 사용하는 보행 기술 몇 가지가 또 노하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들어보면은 그렇구나. 당연히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내용들인데 네. 한번 저희가 몇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노하우를 저희에게 전수해 주세요. 네, 표준 보행 기술 첫 번째 무게를 줄여랍니다. 무게를 줄여라. 자, 등산은 중력 투쟁이라고 그럽니다. 네. 영어로 이제 fight gravity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우리는 평지를 걸을 때는 중력과 맞서 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위로 올라갈 때, 즉 수직으로 어떤 무게를 위로 올릴 때는 잡아다니는 중력과 맞서 싸우면서 그 중력을 이기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중력 가속도란 말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네. 혹시 뭐 기억나지 모르겠지만 중력 가속도 G라는 상수값이 9.8배.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사실은 약 어림잡아 한 9.8배 정도 이렇게 힘이 더 든다는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산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평지 보행보다 약 6.7배나 위로 올라가는 동작이 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무게를 3kg의 무게를 갖다 내가 짊어지고 올라간다. 네. 그러면은 3 곱하기 6.8. 6.7인가요? 하게 되면은 네. 그럼 한 20kg 네, 정도의 20kg 정도. 그 정도의 무게를 느끼는 거죠. 네. 그럼 반대로가 아니라 만약에 네. 내 체중을 다이어트 3kg 했다. 네. 그럼 한 20kg 정도 다이어트한 실제 느낌이 나요. 조금만 다이어트를 해도 산에 올라갈 때 몸이 가뿐가뿐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게를 줄이란 것은 네. 일단 우리 몸에 있는 불필요한 살들, 지방. 네. 살들 좀 빼내고요. 네. 그다음에 산에 갈 때도 가져가는 짐의 무게를 좀 최소한으로 줄일 필요가 있어요. 꼭 네.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게는 등산의 적이다. 프랑스의 유명한 등산가인 가스통 레우파가 한 얘기예요. 무게는 산악인이 버리고 가야 할 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맞습니다. 일단 가볍게 하는 것이 등산을 훨씬 더 사뿐하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인 것이죠. 네. 네, 두 번째는 바로 가급적 발바닥 전체를 사용해서 디드라. 발바닥 전체를요. 예. 네. 평지 보행에서는 당연한 얘기죠. 발바닥 전체를 사용하죠. 그쵸, 보통. 근데 산길은 울퉁불퉁하고 바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앞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예. 폴짝 뛰어갈 때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앞부분만을 사용해서 일어서게 되면은 훨씬 더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죠. 네. 예. 그럼 어떤 요령을 사용하냐면은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 라인을 좀 살펴가면서 네. 어딜 딛는 것이 발바닥 전체를 디딜 만한 곳인가 이렇게 조금만 신경을 쓰면서 네. 가급적 이 앞부분만 사용하는 것을 좀 줄여주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작은 노력이 모여서 결국 에너지를 절약하고 힘을 적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등산 기술이라는 것이요. 네. 몇 가지 중요한 핵심 기술 가지고 이렇게 왕창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작은 것들이 모여서 그게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등산 기술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다음 내용 또 어떤 건지 궁금해요. 근데 표준 보행 기술 세 번째 세 번째. 내용은 예, 일어설 때 뒷발을 쭉쭉 피고 일어서라는 얘기죠. 아, 예, 이따 동작으로 보여드릴 텐데 네. 일어서는 동작할 때 밑에 발이 관절이 쭉 펴지면서 다음 동작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네. 어떤 분들 보면은 좀 급하게 올리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밑에 발이 쭉 펴지기도 전에 다음 발을 또 올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구부러져 있는 상태라는 것은 근육이 긴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럼 쭉 펴서 뼈로 쓰면은 긴장을 풀어준 상태 되는데, 아, 네. 그래서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음 동작하고 또 일어서면서 다리를 긴장을 풀지 않고 또 일어서고 아, 이러다 더 보니까 피곤하겠네요. 근육이 쉴 틈을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니까 네. 그래서 완전히 쭉 피고 관절로 받치고 체중을 받쳐줘야만 네. 그 잠깐만이라도 근육이 휴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기본 기술인데 그러게요. 이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해요. 맞아요. 근데 간혹 그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드리는 네. 말씀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니까 그래도 알기 네. 쉽네요. 네네. 네 번째 내용은 일어설 때 발끝, 무릎, 명치를 지구 중력 방향과 수직으로 일치시킨 다음에 일어선다입니다. 수직으로 중력을 좀 어렵나요? 네, 어려운데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네. 너무나 당연히 모두들 그렇게 걷고 있어요. 네. 이렇게 두 발을 갖다가 오른발 왼발을 전진시킬 때 전진시킨 발끝 그다음에 무릎 네. 명치가 지금 몸의 무게중심이죠. 무게중심이 수직으로 있을 아, 때 일자로? 팔을 흔들어서 다음 발을 옮기고 네. 또 옮긴 발끝 무릎 명치를 일치시키고 이렇게 자기의 무게중심을 오른발 왼발 이렇게 아, 이동하면서 일자로 이제 이동을? 이동하는 네. 건데 너무나 당연한 기술인데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팔자 걸음 걸으시는 분들. 아, 네, 걸을 때 보면 발을 벌려서 팔자로 걸으시는 분들 있죠. 많죠. 네. 네. 그분들은 사실은 발끝 무릎 명치가 수직으로 일치하지 그렇죠. 않죠. 어긋나 발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지를 걸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 평지는요 운동 부하가 적기 때문에 뭐 벌려서 걷거나 뒤로 걷거나 옆으로 걷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런데 올라갈 때는 6.7배나 힘이 더 든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조금만 발끝이 벌어져, 일부러 한번 발끝을 벌려서 한번 일어서 보세요. 그러면 일어서는 동작이 안 될 정도로 그만큼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팔자 걸음 걷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살짝 벌리면서 걷다 보니까 네. 등산이 매우 힘들 것입니다. 아, 근데 그러네요. 그분들은 원래 등산이니까 힘든 줄 알고 있어요. 아. 그게 아니라고요. 예, 발끝 무릎 명치만 지구 중력바로 일치시켜도 네. 훨씬 더 몸을 가볍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이 잘못된 습관 하나가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네요. 그렇죠. 네. 그럼 등산할 때는 항상 이렇게 배낭을 메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무게 중심이 조금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좋은 말씀하셨는데 네. 바로 다섯 번째가 배낭을 맸을 때 무게중심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용하는 요령인데 무게중심이 아무래도 원래 빈 몸일 때는 몸 중심에 있겠지만 그렇죠. 배낭을 매면 약간 뒤로 무게중심이 네. 뒤로 가겠죠. 네. 예. 그러면 일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발을 올리고 몸을 일었을 때 무게중심을 좀 더 앞으로 전진시키는 거죠. 아, 좀 의도적으로 네. 위쪽을 향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몸을 앞쪽으로 전진시키면서 일어서면은 무게중심이 좀 앞쪽을 향하겠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무게중심이 잘 맞아서 그만큼 힘이 절약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네. 하다 보면 금방 느끼죠. 아, 내가 몸을 더 앞으로 전진시켜야겠다. 그러니까 좀 더 의도적으로 앞으로 공격적으로 쑥쑥 올려가면서 하면은 훨씬 힘이 적게 들어간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몸의 움직임을 좀 적게 하는 거죠. 물론 팔은 이제 중심 이동을 위해서 흔들어야 되겠지만은 네. 너무 과도하게 흔들다거나 예, 또 몸동작이 너무 많이 흔들거리면은 그만큼 흔들거리는 만큼 힘이 더 많이 사용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몸 동작을 움직임을 좀 최소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배낭이라든지 네. 뭐 수통이라든지 뭐 이렇게 달려가지고 덜렁덜렁거리고 네. 스틱이 덜렁거리다거나 이런 덜렁거리는 것들을 다 없애줘야 돼요. 흔들거리지 않게 해줘야만 흔들거리는 만큼 그 아주 작은 무게 한 뭐 30g, 50g씩 좌우로 흔들면서 그만큼 힘을 더 많이 사용하는 맞아요. 겁니다. 예, 그런 움직임차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힘을 적게 사용하는 보행 기술이죠. 그러면은요, 선생님, 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 처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일곱 번째 내용이 바로 등산 중 그 시선 처리에 관련된 문제인데 네. 우리 걸을 때 시선을 어떻게 하죠? 좀 멀리 두죠. 한 7, 그쵸. 8m 정도. 네. 발밑을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멀리 그렇지만 보죠. 가끔 발밑도 보죠.
예, 똑같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도 시선을 좀 멀리 두는 것이 좋은데, 공간에 따라서 뭐 7, 8m, 또는 5, 6m 이렇게 두고 가끔씩 발밑을 보고 이렇게 해줘야만 몸이 리드미컬하게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너무 발밑을 보게 되면요, 몸이 굳어서, 유연한 동작이 안 나오죠. 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가급적 내가 좀 이동 라인을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몸을 좀 효율적으로 움직일 것인가도 생각을 살짝 해주면서 하는 것이 시선 처리와 함께 도움이 되는 보행 기술이죠. 네, 8번째 내용은요. 징검다리식으로 이렇게 이동하라 이건데, 징검다리식으로요? 징검다리를 이렇게 건너뛰죠. 네. 예, 산에 가보면은 이렇게 요철이 있습니다. 표면에 요철이, 등산로 표면에 요철이 있죠. 살짝 바위가 있기도 하고, 또 살짝 내려가기도 하고, 또 살짝 올라가기도 하고, 나무도 있고, 바위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거를 오르막, 내리막을 다 그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오르막 내려가면은 그만큼 이동 거리도 많아지고, 오르막, 내리막이 많아서 더 네.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생략하고, 보폭이 닿는다면은 이렇게 좀 약간 살짝 이렇게 건너뛰어서 걷는 것도 힘을 절약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준다 이거죠. 선생님, 그런데요, 요즘에 산에 이렇게 계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계단을 오르다 보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단을 오를 때 조금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법도 가르쳐 주세요. 네. 계단이 참 많죠. 네. 근데 계단은 이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을 보호하려고. 예, 등산로가 무너져 내리니까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계단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계단은 사실 편할 것 같지만 사실 더 힘들어요. 왜냐면은 일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근육을 반복적으로 써서 근육이 쉴 틈이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더 힘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특히 문제가 뭐냐면 하산 중에 무릎 충격이 더 커져요. 그래서, 맞아요. 무릎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방법은 등산용 스틱을 쓰면 어떨까요? 네. 등산용 스틱을 쓰면은 올라갈 때도 힘을 좀 절약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려올 때 무릎 충격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 등산하실 때 가급적 계단이 많은 산보다는 계단이 없고 자연스러운 흙길로 되어 있는 그런 등산로도 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산을 골라서 한번 산행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요, 이렇게 표준 보행 기술 9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 점수를 해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하나하나 잘 기억해 두셨다가요, 등산하실 때 이 보행 기술을 활용하셔서 에너지도 좀 절약해 보시고 또 건강하게, 즐겁게, 아주 스마트하게 등산하시길 바랄게요.